안녕하세요. 마산사 연극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가족의 진짜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끔은 너무 가까워서, 때로는 너무 달라서 서로를 아프게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 그게 바로 가족이죠. 여기 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그리고 그들 사이에 피어난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 한 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출가시키고 홀로 지내시던 시어머니 곁에는 두 아들의 아내, 즉 두 며느리가 함께하고 있었죠. 맏며느리 미경 씨와 둘째 며느리 지연 씨.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살아온 환경만큼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미경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겪으며 혼자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파도를 홀로 헤쳐나가는 작은 배와 같았죠. 하지만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도 그녀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과 성실함이라는 든든한 돛을 잃지 않았습니다. 늘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려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존재였어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풍요로운 사람이었죠. 반면 둘째 며느리 지연 씨는 부족함 없이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고급 빌라 같았어요. 어려움을 겪어본 적 없이 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며 살았고, 그렇기에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다소 독단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우아했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두 며느리. 시어머니는 식탁에 마주 앉을 때마다 노골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아이고, 미경아, 너도 애쓴다, 애써. 부모도 일찍 돌아가서 홀몸으로 살림하고 애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뭐, 어쩌겠니? 힘들어도 다 참고 사는 게 인생이지. 어휴, 지연이는 역시 다르네. 음식도 깔끔하게 잘하고,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넌 걱정 없어. 부족한 거 없이 다 있으니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지. 툭 던지듯 내뱉는 시어머니의 말들은 미경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밥알만 굴리며 아파하는 마음을 애써 숨겼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어쩔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하지만 미경 씨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심이 통할 것이라 믿으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업은 점차 안정되었고 그녀의 노력과 진정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안겨주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미경이네 부부처럼 성실한 사람은 없어 정말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칭찬이 자자했죠. 그녀의 작은 손은 이제 가족을 넘어 이웃과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손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유함이 아니라 땀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인격과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미경 씨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연 씨는 여전히 겉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녔으며 지인들과 파티를 즐기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돈과 명예뿐이었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함에 더 집착했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집안에는 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연 씨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속은 공허함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는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니까요. 세월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늘 강하고 위험 있던 시어머니도 어느새 여든을 훌쩍 넘긴 노인이 되어 있었죠. 그토록 자존심 강하고 매사에 꼿꼿했던 그녀에게도 세월의 흔적은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건망증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스불 끄는 것을 잊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잦아졌죠. 가족들은 나이 드시면 다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한밤중에 옷을 다 갖춰 입고 현관문을 나서려 하거나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연이어 식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병명은 다름 아닌 치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넉넉한 살림에도 자신의 삶에 바빴던 지연 씨는 시어머니의 치매 소식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간병은 누가 하며 누가 이런 노력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기억이 점점 흐릿해지며 시어머니는 자신이 과거의 두 며느리를 얼마나 노골적으로 비교하고 차별했는지 그 말들이 미경 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홀로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넋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나약하고 한없이 여린 노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고 과거의 모든 잘못과 편견 또한 시간의 안개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미경 씨에게 지난날의 상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녀를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도 한순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경 씨는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을 꺼내어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예전의 어머니가 아니야. 아프고 힘든 사람이잖아. 내가 감싸줘야지. 그녀는 그렇게 오랜 상처를 스스로 용서하고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손발을 정성껏 씻겨드렸고 식사를 할 때면 한 숟갈 한 숟갈 정성껏 떠먹여 드렸습니다. 밤늦게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배회할 때면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해도 미경 씨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과거에 자신을 모질게 대했던 일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 미경 씨는 그저 말없이 손을 잡아주며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나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내 자식 누구였더라? 누가 나를 돌봐주는 거야? 어머니, 제가 있어요. 미경이에요.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미경 씨의 목소리에 진정되었고 희미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희미하게 미소 짓는 듯했습니다. 몸은 비록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미경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보살핌은 시어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보살핌을 받는 동안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차 편안해졌고 불안해 보이던 눈빛에서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번뇌가 씻겨 내려가는 듯했죠. 미경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치매가 나을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곁에 있을 때면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게 그녀의 품에 기대 잠이 들곤 했습니다. 과거에는 오직 며느리들을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려 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미경 씨의 사랑과 성실함 속에서 가족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조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둘째 며느리 지연 씨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가진 것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미경 씨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사랑과 헌신으로 시어머니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편견과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삶은 한없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마음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미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제가 정말 못났었어요. 형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해요, 형님도. 어머니도, 그리고 제 남편한테도 제가 앞으로라도 잘할 수 있을까요? 동서,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지. 우리 가족은 이제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가는 거지. 그날 이후 지연 씨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어머니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드리고 미경 씨가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던 가족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연 씨의 남편도 달라진 아내의 모습에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아픔을 주고받아도 결국은 서로를 보듬고 용서하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풍요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 이야기 속 가족들처럼 오늘 하루도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